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 시사토크 울산 서상용입니다. 울산은 전국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도시의 특성상 각종 사고와 특이한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아마 외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는 시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범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모시고 울산 지역의 치안과 안전 대책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서범수 청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얼미년 아직도 새해죠. 그 새해를 맞아서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JCN 시청자 여러분, 울산경찰청장 서범수입니다. 금년은 푸른 양 청량의 해라고 합니다. 상스럽고 아름답고 착함을 상징하는 양의 기운을 받아 울산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2600년 울산경찰은 시민이 안전한 치안윤리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게 지난 12월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울산경찰의 수장으로서 지내보시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특별히 어떤 점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울산하고는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본적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 본적이 사실은 울주군 범서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항상, 업입니다. 네. 업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울산을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향인 울산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영광도 있습니다만 120만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모들이나 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많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 나가보면 울산 지역이 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저희들 치안만이라도 완벽하게 확보를 해서 울산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울산경찰이 좀 더 분발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경찰관들이 가장 그 시민들하고 가깝게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니까 요즘 경기가 참 어렵긴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도 울산에서 근무를 좀 하셨죠? 예, 본직이란 특별한 인연도 있지만 제가 이번까지 3번째 울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경정으로 특채되어서 경찰에 입문한 이후에 총경으로 승진하고 난 뒤에 2002년도에 울산청 방문과장으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2011년도에 경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울산청에서 차장으로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울산청에 와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울산청 차장으로 있을 때는 한 5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임할 때 제가 사석에서 이제 두 번 근무를 했으니까 한 3-4번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이 시가 되어서 또 이번에 울산청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승진할 때마다 또 울산청에서 근무하게 됐으니까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울산이 상당히 친숙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울산의 다른 지역과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그 울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이면서도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치안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노사분규 등 집회 시위가 끊임없는 일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전 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치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경찰의 역할이라든지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에 와 보니까 특이한 사항들이 이제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노숙자가 거의 없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아울러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통계에 의하면 법질 상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 탓보다 내 탓이라고 응답을 하는 응답자 수가 제일 많은 도시가 또 울산입니다. 그걸 연역해 보면 노숙자들이 그만큼 거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치안 부담이 적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법질서가 혼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한 질서 문화를 조속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이 시청이라든지 관련 기관과 시민들과 잘 머리를 맞대서 합심을 하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세련되고 품격 높은 도시 울산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전망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의 수준도 좀 높은 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도덕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취임사를 하시면서 말이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그 시민 안전 확립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계획을 하겠다. 예. 이런 말씀하셨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특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이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열망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간 모든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과거의 그 오명, 예를 들면 공해 도시다,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다, 목공파가 설치는 도시다라는 오명을 완전히 지금은 씻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작년, 재작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살해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그런 사안이 벌어져서 울산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저희 경찰의 책무로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울산이라는 명품 도시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저희 울산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시민 여러분이 범죄와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네, 특히 울산과 인연도 많으시고 그 과장 때, 차장 때도 울산을 거쳐갔으니까 예. 그 떠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울산에서 일어나는 걸 보시면서 안타까웠겠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하면 울산이 아동 학대의 도시로 그런 오명이 있을까 그런 우려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 경찰이 올해 중점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 이런 뭐 계획이라도 나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아울러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힘든 여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성폭력이라든지 학대를 비롯한 흉악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역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안과 관련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걸 저희들이 느낍니다. 과거에는 살인이라든지 강도가 발생을 하면 전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그러한 사건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또 그러한 살인이나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관심이 많고 또 휘발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공분을 하기도 하고요. 아울러 저희들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조그마한 에러나 실수가 있다면 또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들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자체 내에서도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에러가 없도록 여성 청소년 수사팀 신설 등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꾸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질서와 관련해서는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무질서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시위 관리에 대해서는 도로를 증가한다든지 기준 소음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강력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라든지 노트북, 절도 등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범죄에서부터 하나씩 꾸준하게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도 절도범도 잡아주고 도난범도
해소를 해주더라. 네. 라는 그런 말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해자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신고자들에 대한 보복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재산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저희들이 돕는 등 범죄와 사고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착실하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그 사회적 약자를 예. 위한 치안, 예, 그리고 교통 무질서를 확실하게 예, 잡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하겠다. 예. 그 힘을 쏟겠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요걸 갖다가 하나하나 풀면 이야기가 아주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네, 먼저 교통 질서 확립 예.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경력을 보면 지방청 교통과정을 2번을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네. 또 본청 경찰청에서 교통국장도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교통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가시겠네요. 네. 전문가로서 자처하기는 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는 법질서의 바로미터이고 생활 속 법치 구현의 첫 출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교통질서 확립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치안에 대한 만족도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경찰의 기본 책무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인 사건이 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을 하지만 교통 사망 사고가 나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비록 고의나 가실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두 가지 다 국민이 희생을 당하는 다른 차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네. 생명을 보호하는 저희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 무질서로 인한 불편만큼이나 짜증나게 하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질서 확립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치안 만족도를 제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통질서를 확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렇겠죠. 현실이 여건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시급하고도 파급력이 큰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몇 가지만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가장 공분하고 있는 끼어들기라든지 네. 꼬리물기라든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상습교차로 책임 경찰관을 지정한다든지 영산 단속을 캠코더 영상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이카를 활용한 교통정체 신속 대응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힘만으로는 이 교통질서라든지 법질서가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요즘 보니까 그 말씀 드리니까 그런데 출근할 때 보면은 항상 복잡한 그 지점에 예, 예. 경찰관이 나서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게 훨씬 수월하게 교통이 예. 그 통행이 되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서 교통 예금만으로는 교통 질서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교통 예금이 시민들께서 아실지는 모르지만 일시점 한 경찰서에 일시점 근무자가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요 교차로에서조차도 교통 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지구대 파출소를 비롯한 지역 경찰 네. 경찰관들을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전부 동원을 해서 주요 교차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게 예.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예, 예. 그런 일이다 싶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캠코더 영상 단속은 뭐 예.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시간에 꼬리 물기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걸 꼬리 물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잡으려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자하고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벌리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교통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교통이 정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캠코더로서 그 위반 사항을 단속을 하고 나중에 가토료를 처분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캠코더 영상 단속을 강화를 하고 아울러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아니면 공익신고, 요즘은 블랙박스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시민들께서도 정말로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찍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똑같은 효과를 저희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과태료 처분을 해서 조금 그런 교통무질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통 이야기 나오니까 말이죠. 예. 전번에 청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교통관제센터를 예, 예. 활용을 하겠다 이런 예,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울산에 와서 보니까 교통관제센터, 다른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에 보면 전부 경찰청 지방청 안에 교통관제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그 모니터를 보면서 교통 정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하고,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또 모전을 통해서 외관 경찰관에게 연락하고 하는 좀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교통관리센터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직원들도 한두 사람 밖에 배치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물론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별로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 교통안전계 사무실 아예 지방청에서 네. 교통관제센터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통안전계장이 직장을 해서 전체적인 울산의 전체적인 교통을 감망을 하고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관제센터에서는 울산 시내 전체 교통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네. 교차로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 교통이 정체가 되고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는 걸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는 ITS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도로 위에 지금 신정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가 지금 20km다, 30km다 하는 부분들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네. 대한 소통 대책이라든지 를 만들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교통안전계가 교통관제센터에 없었다는 게 이상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공업탑 로타리가 뭔가 좀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좀 도는 것도 좀 수월하고 이렇던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그래서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공업탑 로타리는 울산의 관문이자 랜드마크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12만 대 정도의 교통이 집중되는 아주 교통의 요청지입니다. 과거 90년도에는 이 공업탑 로타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맞습니다. 오명도 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도에 신호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도 좀 감소가 되고 소통도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워낙 이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밑에 도로 위에 깔린 그 차선 자체가 훼손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빠르기도 하고 또 주변이 좀 많이 어두웠습니다. 주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네, 네. 많이 어두워서 저희들이 야간이라든지 우천에도 자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반 페인트와는 달리 한 서너 배 정도 밝은 그 고희도 페인트를 저희들이 자선에 새로 도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간에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발광형 표지판 5개 하고 발광형 표지병 밑에 보면 그 차선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그 한 290개 정도 새로 네.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울산시와 협조를 해서 가로등도 더 정설을 하고요. 그리고 밝기도 많이 밝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공업탑 로타리뿐만이 아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도로교통공단과 같이 교통체계 시설 개선 TF팀을 구성을 해서 울산 전반적인 교통체계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설 개선을 할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경주 쪽으로 가는 7번 국도의 청곡 사거리에서 중문교차로, 네. 그다음에 도항 사거리에서 감나무진 사거리, 그다음에 변전소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시민들이 답답해함을 느낄 줄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소통을 위해서 교통 체계라든지 시설을 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이제 6월 달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청장님이 교통 전문가이신 청장님께서 오시니까
울산 교통 예. 기대가 됩니다. 예. 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예, 예. 예, 그리고 그 재작년이었죠. 요즘은 좀 하기도 한데 울산이 그 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예. 노사분규 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희망버스가 전국에서 울산에 도착해가지고 예.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예. 폭력 시위가 있기도 하고 이래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일부에서는 경찰이 뭐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예. 사실은 예.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경찰청 본청에 있은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희망버스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희망버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오히려 절망을 주는 버스가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때 그 시위버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것도 저도 그 여러 가지 화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큰 불편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과 시민들이 고통을 들이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집회 시위가 준법 집회 시위가 되도록 저희들이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그러한 집회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이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 경력과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서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를 증가한다든지 기준 소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불법 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제 기억에 말이죠. 그 외신 TV를 본 기억이 나는데 예. 영국에서 말탄 경찰관이 예, 예, 어느 그 포리스 라인 바깥으로 예. 시위를 하는 사람에게 예, 정말 무자비하게 막 예, 그 경찰봉으로 때리는 예, 걸 봤거든요. 예, 예.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저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저는 집회 시위 문화라는 게 꼭 경찰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언론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사회가 같이 협조를 해야 어느 정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영국 경우를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폴리스 라인을 침범한 하원 의원을 해능범으로 바로 체포하는 네, 그런 네. 장면도 안 있었습니까? 네. 우리 사회도 곧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만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요즘 보면은 그전 같으면 이게 뭐 경찰에 신고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 예. 같은데 뭐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든지 예, 예,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예. 이런 그 생활 주변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네. 이런 걸 합해서 뭐라고 하는 생활 경우가 범죄라 있습니까? 하죠. 생활 예, 범죄라고 합니까? 예, 예. 이 생활 범죄에 대해서 예. 경찰에서 좀 힘을 쏟겠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 예, 있죠. 예, 예. 그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많고 해서 비교적 그 해결 안 되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많이 해결이 되고 또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휴대폰이라든지 자전거, 절도와 같은 경미한 사건은 제가 농담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잡아서 못 잡는 거냐, 못 잡아서 안 잡는 거냐, 뭐 그런 농담도 합니다만 사실은 잘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활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에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생활범죄 수사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생활범죄 수사팀이라는 게 차량 틀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노트북, 휴대폰 등 그 소액 절도 사건을 비롯해서 폭행이라든지 상해, 재물 손괴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형사 사건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범죄 수사팀은 범인을 근거하는 건데만 그칠 게 아니고요. 피해품을 해소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적극 관여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끌고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저희들이 지역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건품을 갈취하는 소위 말하는 동네 조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네.